부산 MBC 라디오 자갈찾음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백화점이나 드라이브스루 맨키로 도로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걸 물립니다. 전체 교통 흐름에 큰 차질을 주는 대가라고 보면 되겠지요. 부산에서도 이 교통유발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들리기로는 타 지역보다 이익이 턱없이 적다거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사무처장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 적용됩니다. 시설물 도시교통 정비지역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다가 매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네. 모든 시설물로 다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이나 교육용 이런 데는 제외하고 그 대신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운동시설, 숙박 판매시설, 집회시설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운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된 금액은 대중교통 개선 사업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물의 바닥 면적의 총합과 그리고 단위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또 교통유발 개수라는 게 요 세 가지를 곱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350원과 이렇게 1,400원, 2,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의 바닥 면적 합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교통유발 개수는 좀 각 시설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일 높은 시설물이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판매시설, 백화점 판매시설이고, 제일 낮은 시설물이 공장 이런 데가 있고요. 이 역시 또한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단위 부담금과 유발 개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2배까지 높일 수 있고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그 대가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낸다는 건데요. 근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담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이라든가 주요 판매시설입니다. 네. 그럼 그것을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연간 부담금이 한 400억, 450억 정도 부과되는데, 네. 부산이 가장 그 부담금이 다른 광역시에서 적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통유발 개수가 서울이라든가 대구에 비해서 낮게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의 유발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과 대구는 최대치인 10.91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은 7.21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비해서 한 34% 정도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부산에 지금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이 이제 2023년도에는 21억 4천만 원, 22년도에는 21억 9천만 원의 교통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쪽 백화점은 연간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연간 매출액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뭔가 있는가는 경감 부분이 있는데요. 경관. 경감. 네. 부담금을 경감하는 정책이 같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경감을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라면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감면하는 정책이나, 예를 들면은 오부제를 이행하고 이부제 이행하고 아니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담금의 일정 정도 경감하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경감하는
정책은 괜찮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감 정책들에 대한 자료를 누가 냈는가라면은 그쪽 상업 판매 시설 측에서 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경감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정적인 검증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과소되게 부과되어 있는 부분들도 작년 감사 보고서에 적발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좀 교통유발 부담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 단위 부담금 그리고 유발 개수 지자체마다 다른데 네. 유발 개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책정된 게 서울은 10.9일, 우리는 7.2일.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곱하기 유발 개수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플러스 네. 알파는 경감하는 그 이유 근거 또한 상업 전시 시설, 상업 시설에서 그대로 내미는 그 근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 경감을 네. 해준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부산시가 그러면 교통 유발 개수를 높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코로나 이후에 좀 이어진 경기 침체 상황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대형 유통점들의 어려움들, 오프라인 시장들 대폭 감소되고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형 유통점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부산시가 일정 정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예. 결국은 경기 침체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요 최근에 보면은 부산의 마트라든가 백화점들이 여러 개가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조금은 부산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통유발 개수를 높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좀 보여져요. 예.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부산시가 그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교통유발 개수의 현실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교통유발 개수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또 그때 또 국토부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국토부하고 좀 내용의 상이해서 달라서 네.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개라든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부산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유발 개수를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발 개수 현실화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당장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네. 뭐 어떤 그 중심에서 장사하는 곳이 있을 테고 당연히 교통 유발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곳이고 그 주위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계산을 해서 걷는 거기 때문에 지금같이 참 어렵다고 하는 그때 이게 이제 들쭉날쭉한 거잖아요 결국.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지자체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테고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을 같이 했는데 또 조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요? 예, 법안에 발의돼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단위 부담금하고 유발 개수를 3년 단위로 조정을 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좀 현실성이 있는 어떤 유발 개수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라면 단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 유발 개수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20년 가까이 된 유발 개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면적당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출액이라든가 교통 혼잡 차량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대형 유통점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하면 어려움이 있겠다. 오히려 매출이 높은 데는 많은 데는 일정 정도 이것에 대한 개수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좀 건물에 대한 개별 건물에 대한 적용을 하지는 못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출액, 이용자 수, 차량 유입 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교통 유발 개수와 단위 부담금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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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했어요. 근데 네. 부산시 차원에서는 서울보다 유발 개수가 훨씬 낮으니까 네네. 그 근거로 하고 싶은데 네. 그러기에는 조금 무색한 결과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와버리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훨씬 더 좀 근거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좀 네네, 수월하게 이 유발 개수를 좀 맞춰 나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고 이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 햄버거 집이나 커피집 이런 커다란 드라이브 스루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두 다 네. 요 부담금을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매장 면적에 따라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 유발 부담금이 맹점이 뭔가 하면은 단위 면적당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약 300평 정도 되는 건물에만 부과하다 보니 네네. 실질적으로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등 같은 드라이브 스루의 매장이 아무리 교통이 혼잡하고 심각해도 이 단위 부담금 그 면적 자체가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부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까지만 12곳인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현행법의 맹점이 좀 존재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드라이브 스루는 매장 안의 대형 공간보다도 도로라든가 차량 대기줄 혼잡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 오히려 현행법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건물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만 바닥 면적만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법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차들이 대기줄을 많이 서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지금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단위 부담금을 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법 개정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뭔가라면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의 교통 유발 개수가 좀 제각각입니다. 예. 소매점은 1.68이고 일반은 2.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갖는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도 있고 교통 혼잡도 있고 또 안전 문제도 있는데 네. 어찌면 유발 개수 자체가 1.68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교통 유발 개수 역시 조금 인상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네. 햄버거집 드라이브 스루, 뭐 커피집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차선이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죠? 네. 그런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히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거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자체가 드라이브 스루까지 그 도로까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예 분담이 안 됐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 적용이 안 되는 시설이었다라는 말씀. 그렇다면은 그런 도로까지도 포함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내면 아무래도 저기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수월해지고요. 사람이 좀 지키게 하고 그런 것들을 유도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줘야 교통 유발 부담금이 적용을 되어 줘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라든가 또 하나 뭔가 안전 시설도 있거든요. 예. 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조금은 고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